프랑스 오물 때문에 결국엔 사상이 좀 바뀌었는데 엄청 많이 쌓아놓은 게 있어요. 쓰레기들이. 쓰레기. 처음에는 그게 뭐 근데 그 냄새가 향수라 하기는 애매하고 우리가 지금 몸에 뿌리는 그 페브리즈 네. 그런 향도 나고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처음 맡아본 맡아본 냄새죠. 냄새. 그렇죠. 나는 이 돈을 써먹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리신 거예요? 그렇죠. 네. 제가 왼손잡이거든요. 지금도 칼 쓰고 뭐 하나 다 왼손잡이인데 50원짜리 진짜 돈을 가져다 딱 앞에 놓고 그리고 그 돈 재질하고 비슷한 종이 있잖아요. 하얀 종이. 네. 그거를 이제 그 규격에 맞게 잘라요 일단. 잘라갖고 줄 잡아갖고 기초적인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요. 네.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원주필이라고 그러죠. 네네. 북한에서는 원주필인데 색깔이 12색짜리 있고 네. 그거를 샀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각양각색의 색깔을 조화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완성했을 때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? 나도 뿌듯하고 야 참 잘 그렸다. 그렇지만 낮에 보면 누가 봐도 가짜예요. 그게. 아. 누가 봐도. 그렇죠. 네. 딱 봐도 가짜지. 가짜죠. 근데 과연 어떻게 써먹었을까? 뭐 그래서 밤에 근데 옛날에 듣기로는 돈에 계란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. 네. 계란 흰자위 생 계란 깨갖고 막 풀어갖고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. 그 그린 돈 그림 그린데다 발라갖고 말리는 거예요. 일단은 네. 말리고 그다음에 머리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쫙쫙 뿌리는 거예요. 앞뒤로. 뿌려서 말리면 소리가 어떻겠어요? 빳빳하고 소리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 50원의 가치가 그때였어요? 빵 10개죠. 빵 10개. 5원이었어요. 아. 근데 50원만 그린 게 아니죠. 여러 장을 그렸으니까. 그래갖고 이제 친구하고 이제 장마당에 간 거예요. 그게 가능했던 게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안 되니까 맞아요. 어둡잖아요. 그 촛불이나 카바이트 등을 켜놔요. 근데 카바이트 등을 환하게 켠 데는 안 가요. 사서 아이빵 나 몇 개 사겠다. 총 내미는 거죠. 북한의 돈은 워낙 낡았거든요. 형체가 안 보이는 돈도 많아요. 밤이 되면은 아까 그런 희미한 불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그냥 머리다 이고 하는 정사들은 네, 막 가다가 단속이 오니까 가다가 이렇게 팔고 또 가다가 팔고 맞아요,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맞아요.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땐 충분히 이렇게 한 몇 번은 재미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거 한 번 하고 그냥 중국에 왔으니까. 자 그러면 그때 프랑스 어물을 주어서 아 뭔가 알록달록하고 신기하다. 왜 이렇게. 또 세상일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또 중국에 한 번 또 가시게 됐다면서요 아까. 그때도까지도 탈북 완전 결심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먹을 걸 구하러 저희 삼촌 집에 부산에 갔는데 그 집도 뭐 딱히 뭐 없어서 가려고 돌아오는 길에 폭이 넓은 강이 쫙 이렇게 거기 제일 산에 제일 높은 데니까 다 보이잖아요. 야 엄마 우리 이까지 얼마 오래 걸었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. 반대편을 또 본 거예요. 반대편 보는데 뭐 귀갓집에 소도 있고 뭐 뚜락도로도 여긴 트랙터라며 뭐 그런 것도 몇 개 보이고 근데 이쪽에는 소도 별로 없고 나무도 안 보이고 뭐 민등성이지 뭐 아주 그냥 엄마 저기는 어딘데 하니까 저기 중국이라는 거예요. 아, 중국? 저게 뭐지? 하니까 저게 뭐 참외라고 그래 아 참외인가? 뭐 실제로 가보고 앞에 가보니까 뭐 이따만큼 수박인데 근데 그 멀리서 보다 보니까 그게 참외인 줄 알았죠. 야 저기는 잘 먹고 잘 산다는데 가볼까? 이렇게 돼. 엄마는 야야 가면 안 된다. 누구 알거나 잡히면 깜방 가야 된다고. 뭐 아니 우리가 힘들게 이까지 걸어와서 먹을 것도 없이 가는데 아버지 좀 아파서 집에서 누워 계시는데 중국 가서 먹을 거라도 좀 가져오자고. 뭐 이래 죽던 저래 죽던 뭐 굶어 죽던 뭐 총에 맞아 죽던 죽는 건데 가자고.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탈북이 된 거죠. 엄마랑 같이 왔어요. 엄마가 같이. 가서 엄마 먹을 거 가져왔나요? 굉장히 많이 갖고 왔죠. 그러니까 거기서 일해주고 한 달 정도 살았나? 그 잠깐 뭐 가서 갖고 오려고 했는데 한 달 살았어요? 근데 가기 싫더라고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게 와, 그 집에 돼지 키우는 집인데 그 사료 옆에도 그 막 사람이 먹다 나보시면 이밥에 막 고기 뼈다구에 막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랐다.
야, 돼지를 이런 걸 준다고? 그렇지. 거기서 아예 생각이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그 프랑스 오물 때문에 또 외국에 대한 이게 좀 있은 데다가 와 이거 여기 있어서 야, 이거 여기 살만한데 이게 외국은 이렇게 사는구나.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돈 좀 벌고 식량 얻어갖고 가기 싫겠어요. 뭐 부모 형제가 있으니까 아버님도 같이 오셨으면 안 갔겠네요. 다시. 안 갔죠. 집에 와서 꽤 한 몇 개월 동안 띵당띵당 배부르게 그래도 먹었잖아요. 아버님도 그럼 흰쌀밥 드셨겠네요. 그쵸. 아버님 엄청 기뻐하셨겠다. 그러고 그러면 쌀 갖고 와서 약간 몇 개월은 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또 다시 넘어가고 싶은 연기가 생길 건데 그럼 최종 탈북한 계기를 들어볼게요.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. 사실 삼촌 집에 구하러 갔다가 구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중국에 갔다 왔다. 네. 아이고, 그건 조용히 말한 거죠. 아버님 깜짝 놀랐겠네. 중국 갔다 왔냐고. 그래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랑 많이 갖고 쌀이랑 이렇게. 그래서 그렇다고. 근데 그때 갔을 때 중국 쪽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. 왜 남자애를 데려오냐. 딸이나 뭐 여자가 없냐. 돈 번다고. 오.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못 모르겠어. 알았지. 우린 이쁜 딸 하나 있는데 지금 일하러 갔다. 그 딸 데려오면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먹기 좋은데 북한에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일이냐고. 여기 데려와서 시집 보내면 엄청 잘 산다고. 근데 걔네가 그런 자기네 큰 오빠네 아들이 있는데 27살이라는 건 27살인데 아직 장가 안 갔다. 우리 친척이 이렇게 매서 좋지 않냐. 좋다. 그렇지. 그래서 다시 북한에 넘어간 거죠.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도 허락을 받고. 아버님도 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럼 누나의 손을 잡고 간 거예요?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도 중국에 데려오려고 얘기했고 혼자만 가신 거예요? 어머니 그때는? 또 3명이 갔지. 아빠는 아버지는 계시고, 이제 그러면 아프니까 이번에는 집에 계시고 누나만 더 플러스 된 거네. 플러스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번 누나까지 3명이 가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? 누나를 보러 왔고 이제 뭐 엄마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하다가 엄마한테 인사 칠회비로 그냥 중국 돈 1,000원을 줬단 말이에요. 우리한테 1,000원 주고 엄마 목걸이 그 목걸이 해주고 나한테는 허리띠 벨트? 벨트 그리고 이제 뭐 좀 먹을 옷견지 옷감? 그러면 그때 누나랑 헤어지신 거예요? 그래서 헤어진 거죠. 그러니까 나도 가려고 했는데 같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가보려고 했는데 단속이 심했어요. 그래갖고 누나도 어떻게 갔냐면 참외 파는 작은 그 당나구 마차 뒤에 그 참외 밑에 숨어서 통과한 거예요. 누나랑 그렇게 헤어지면 뭐 연락처라던가 뭐 이런 건 아예 안 받으신 거예요? 통화는 그 집에 오면 통화할 수 있으니까. 친척이니까. 쟤네 친척이지. 친척이니까. 그렇게 믿고 다시 북으로 가신 거예요? 그때는 아버님 데리러 가신 거예요, 그러면? 그렇죠. 그래서 아버님 데려 성공하신 거예요? 아버지가 사망한 거죠. 아이고. 그러면 어머님 손 잡고 또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? 그죠. 그럼 거기 마지막 탈북이 됐겠네요. 그게 마지막 탈북. 아버님 돌아가신 거 보시고 참 1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. 17살 그 나이에 참 많은 겪은 것 같아. 누나도 또 중국에다 보냈고 또 아버님은 또 돌아가시고. 그러면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? 그때는 뭐냐면 아버지를 데려오려 했는데 사망했으니까 일단 그 집을 또 가야 되잖아요. 그 집 가서 또 갔는데 누나가 없다는 거예요. 북한에 보냈다는 거예요. 그건 뭔 소리냐. 우리하고 친척 관계 맺자고 했지 않느냐.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순수해서 그러나 누나가 그 집 아들님하고 안 자고 곁을 안 주고 싫어서. 그렇죠.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돈 1,000원 줬지, 그 목걸이도 사줬지, 옷감도 이마 줬지 하니까 그러면 너 북한에 다시 가라. 가든지 뭐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. 근데 누나가 그 동안에 몇 달 동안 살아보니 북한에 오겠다 할 게 뭐예요? 중국에서 그냥 살겠다 하지. 자, 그러면 누나를 찾아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상황에서는 이미 누나는 북한을 보냈다. 그래서 왜 보냈냐 하니까 누나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북한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사장님 느낌에는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라는 뭐 느낌이 왔었던 거죠.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누나를 찾으려면 돈 1,000원 가져오라. 그때 줬던 돈 1,000원 가져오라. 우리가 그 1,000원이 어디 있어요?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해봐야 신고하면 우리나 손해다. 그렇지, 안 되지. 그래서 길림성 안쪽으로 가자. 그래갖고
또 그 밤중으로 걸어서 이야. 산골짜기로 해서 한 몇십 리를 걸어서 이제 어느 시골에 도착해서 일자리를 찾았어요. 돼지 돈살을 하는 집인데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양하고 돼지 방목을 해주면서 돈 좀 벌다가 옥수수 김도 매주고 그러다가 돈을 준다는 게 뭐 저 쥐꼬리 많은 거 주고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제대로 그 돈도 못 받고 뭐 해볼 수 없으니까 신분이 그 돈을 차비로 길림역까지 온 거예요. 그렇게 길림. 죽게 일했는데 자비할 돈 정도만 줬네요. 그럼요. 그러면 길림선까지 가서 그 안에서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? 역전에 길림 역전에서 만난 사람의 주소로 해서 그 사람 사는 동네에 어느 한 집에 가서 좀 살다가 그게 정착의 시초가 됐죠. 아이고, 뭐 얻어맞으면서 살았는데 그래요? 그 술질이 더러운 거예요. 그 사람이. 아, 후에 알고 봤더니 그 집 사람들하고 대상을 안 해. 웬만해서 대상을 안 한대. 후에 따준 아줌마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친아버지도 술 먹고 취해갖고 한겨울에 내복도 다 뺏겨놓은 채로 머리 자부대 끄서갖고 동네 한 바퀴 그 시골 동네 한 바퀴 도는 사람이래요. 미친놈한테 갔네. 완전 술 먹고 네. 그 도끼 얻어맞을 뻔했다니까요. 자, 그럼 그곳에서 몇 년 살다 나오신 거예요? 몇 년까지는 아니고 여름에 들어가서 다음 해 겨울인가? 한 몇 개월을 살았네요. 어머님은 이제 시골에서 일하시고 네, 시골에서 계시고 시골에서 농사 그냥 네. 그리고 놀고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런 거고 그 어떻게 그래도 안전한 집을 찾아 들어갔나 봐요, 일할 줄 있는. 그것도 누가 또 신고해갖고 울면서 헤어졌죠. 그 집에서 막 용돈 이어주면서 막 어디 가도 잡히지 말고 살아라고 어머니가. 하면서 그 집 아저씨가 그 집 거기는 아저씨. 참 좋은 사람 만났어요. 두 번째. 어머니는 지방에서 농사일 하시고 사장님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해서 돈 벌고 참 어찌 보면 타양살이 떠도는 타양살이를 그렇죠. 길게 하신 건데 요리를 시작하신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중국에 와서 이제 중국 애들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. 그냥. 그러니까 왜냐면 혼자니까 외롭잖아요. 주위에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뭐 친하다 보니까 주위에 쏙쏙 친구들이 좀 조선족 친구들이 몇 명인데 얘네가 한족 학교에 가면 좀 얻어맞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꼬리방 하고 놀려대는데 중국 애들이 고구려 종자라고 뭐 이렇게 제가 가서 뭐 좁히기도 하고 뭐 가서 때려주기도 하고 그 후에는 걔네들이 학교에서 길을 패고 다니죠. 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. 자, 결국에 네. 나는 중국 조선족으로 살았는데 네. 다 한족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따가 아닌 왕따가 당하는. 그러니까 내가 주먹이 세야 되겠더라고. 네.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으니까 했던 그쵸? 거죠. 그때 이제 한 가지 의뢰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딱 한 사람 꼴보기 싫은 게 있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쫄랑댄다는 거예요. 해칠 수 없나? 그럼 돈 8천 주겠다. 8천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. 그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러고 생각하다가 내가 목숨 걸고 탈북을 했고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지 그 살기 위해서 그 목숨을 위해서 내가 탈출을 했는데 내가 사람 해치는 일을 해가 이 더러운 돈을 벌면서 글쎄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네. 이 더러운 돈을 내가 굳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냐. 아, 그때는 미쳤구나. 꺼지라고. 내가 정의의 주먹이었지 내가 이런 짓은 안 한다. 그렇지. 꺼지라고. 그 다음에 거기서 아예 손을 싹 씻은 거죠. 누구 소개로 이제 장마다 시장에 가서 상추, 배추, 무 식당마다 배송, 배달. 배달. 뭐 겨울에도 막 겨울에 시장에 앉아서 더덕을 까면 중국은 엄청 추워요. 막 영하 40도, 30도 기본. 장마당에서 폭스탄 이렇게 여러 떼어가면서 야. 20대 초반 때. 그게 24살 때 그 더덕 까면서 이렇게 군인들 입는 동복이라는가 중국 네네. 시골에서 입는 그런 초록색 동복 입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상추 얼까봐 이불 뒤집어 씌우고 이러고 했다가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들어가기도 힘들었죠. 신분이 안 되니까. 네. 그래서 사모님 만나서 얘기를 했죠. 나는 사실 이북에서 왔다. 아이고. 이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. 어떻게 괜찮겠냐. 괜찮다고.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서버로부터 네. 사장님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. 내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
그래도 부부지간은 비밀이 없나 봐요. 그쵸. 사모가 사장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. 근데 그 후에 사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. 나는 한국에 있을 때 TV에서만 뭐 북한 사람 뭐 탈북자 뭐 이게 했지. 나 이게 처음이라고 네가. 한국 분들이었어요, 저분 다. 그는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. 이러다가 야 너 이러지 말고 네 음식 배워라 주방 들어가서. 어허, 음식 배우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. 네. 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배우기 시작한 거.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배우기 잘했다. 다행이다. 그 사장님한테도 감사하고.